나이 들수록 예전보다 덜 먹는데도 살은 안 빠지고 조금만 방심하면 뱃살이 늘어나는 느낌 많이들 받으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기초대사량이 떨어졌나 싶어서 식사량 확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지치고 몸만 붓고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중년 이후 다이어트의 핵심은 단순히 기초 대사량 숫자를 올리려고 무작정 굶거나 운동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신진대사 흐름을 먼저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지금 몸 상태에서는 운동보다 먼저 해줘야 하는 이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중년 이후 왜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안 빠지는지, 그리고 떨어져 버린 신진대사력을 어떻게 다시 올릴 수 있는지 하나씩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전에는 조금만 운동하고 덜 먹어도 살이 쭉쭉 잘 빠졌는데 나이가 들수록 왜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건가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원장님, 저 옛날에는 한 끼만 굶어도 2kg씩 빠졌어요. 예전엔 일주일만 운동해도 티가 났는데 지금은 죽어라 해도 그대로예요. 이렇게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신진대사 시스템 자체가 예전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40대 이후가 되면 여성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 변화가 시작되고 근육량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몸의 에너지 엔진 출력이 예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20대에는 가만히 있어도 엔진이 뜨겁게 돌아가던 몸이라면 중년 이후에는 엔진 예열도 느려지고 연료도 아끼려고 하는 상태에 가까워지는 거죠. 한의학적으로도 비슷하게 설명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 정혈과 기운이 줄어들면서 몸을 따뜻하게 돌리고 움직이는 힘, 즉 대사 에너지가 약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몸 상태를 무시하고 젊을 때 다이어트 했던 방식 그대로 하세요. 갑자기 식사량 확 줄이고 공복 참고 운동을 무리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 몸 상태에서는 그 방법이 오히려 몸을 더 절전 모드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몸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먹는 것도 없고 에너지도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몸은 살아남기 위해 에너지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합니다. 들어오는 소량의 음식마저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꽉 움켜쥐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년 이후 다이어트는 무작정 굶고 운동하는 싸움이 아니라 먼저 몸의 절정 모드를 해제하고 멈춘 대사 에너지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기초대사량과 신진대사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기초대사량은 가만히 있어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쓰는 최소 에너지입니다. 반면 신진대사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기초대사량뿐 아니라 움직일 때 쓰는 에너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 근육 회복, 지방을 태우는 과정까지 전부 포함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기초대사량은 자동차의 공회전 연료라면 신진대사는 자동차가 실제로 달리고 열을 내고 연료를 태우고 엔진을 돌리는 전체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중년 이후 다이어트의 핵심은 단순히 기초 대사량 숫자를 억지로 높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떨어진 몸의 에너지 회전율, 즉 신진대사 흐름을 다시 살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2021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 기초대사량 자체는 20세에서 60세 사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발표되어 있어요. 문제는 활동
활동량, 근육 사용량, 식후 혈당 처리 능력, 회복력, 수면의 질 같은 전체 신진대사 시스템이 점점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몸에 신진대사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네, 아래 증상들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몸의 신진대사 흐름이 많이 둔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는 추위와 더위를 모두 유독 심하게 느끼는 신호입니다. 예전보다 손발이 차고 에어컨 바람이 너무 춥고 반대로 조금만 더워도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식은땀이 나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특히 갑상선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몸에서 열을 만들고 조절하는 힘 자체가 약해지고 신진대사 스위치가 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쉽게 지치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집안일이나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운동을 하면 개운한 게 아니라 며칠씩 퍼져버리는 분들 계시죠? 이건 단순히 의지 문제가 아니라 몸의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육량 감소, 갑상선 기능 저하, 기초 체력 저하가 함께 오면서 몸이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상태를 한의학적으로는 원기가 떨어졌다고 진단합니다. 세 번째는 낮에는 너무 피곤한데 밤에는 잠이 안 오는 신호입니다. 몸은 지쳤는데 밤만 되면 머리는 오히려 깨어버리는 느낌. 밤마다 뒤척이고 자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 말이죠. 이런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리듬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아침에 코티졸이 올라가 몸을 깨우고 밤이 되면 떨어지면서 숙면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리듬이 무너지면 낮에는 무기력하고 밤이 되면 각성이 되어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면 피로 회복도 안 되고 신진대사 역시 점점 더 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신호가 바로 조금만 먹어도 바로 체중이 늘고 잘 안 빠지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며칠 조절하면 금방 돌아왔는데 이제는 조금만 먹어도 바로 배와 옆구리에 붙고 한 번쯤은 정말 안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건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 최대한 아껴야 한다 라고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서 계속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의미로 신진대사 스위치가 꺼져버린 신호예요. 그럼 꺼진 대사 스위치를 켜고 다시 살 잘 빠지는 몸이 되려면 당장 오늘부터 뭘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운동부터 하려고 하세요. 특히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해야 기초 대사량이 올라간다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육은 실제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조직이고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몸이 이미 절전 모드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운동부터 무리하게 시작해도 몸이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 입장에서는 아직 위기 상황인데 계속 에너지만 더 쓰라고 압박받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중년 이후 다이어트는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몸에게 이제 굶어 죽는 상황 아니다, 안심하고 다시 에너지를 써도 된다 라고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즉, 신진대사 스위치를 켜는 것이 1번입니다. 방법은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밤과 내일 아침에 바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합니다. 그중 첫 번째 단계는 인슐린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지방 연소를 위해 오랜 공복을 갖고 하루 한 끼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이 예전엔 통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사 스위치가 이미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 긴 공복이 오히려 몸을 더 위기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무조건 나쁜 호르몬이 아닙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 몸이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인슐린이 너무 자주 급등하는 것도 반대로 너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인슐린이 안정적으로 적당히 분비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실천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식사 간격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유지하면서 하루 3끼를 가능한 규칙적으로 드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밤 시간 긴 공복 이후 아침 첫 식사 전에는 미지근한 물에 식초를 희석해서 마셔 떨어졌던 인슐린이 급등하는 것을 예방해주세요. 아침 안 먹어도 배 안 고픈데 굳이 먹어야 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까 알려드렸던 대사 스위치가 꺼진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 아침 식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다가 아닌 대사가 꺼져 식욕 준추가 둔화된 신호일 수 있는 거죠. 아침 식욕이 없고 기운도 없고 커피를 찾고 있진 않은지 이렇게 오전을 보내고 오후 저녁으로 갈수록 식욕이 오른다면 아침에 가볍게 식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다이어트를 위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경우 계란 한두 개와 덜 익은 바나나 혹은 사과 반쪽, 주먹 크기 1개 정도의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위기 상황을 해제시키고 대사 스위치를 켜는 방법입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순서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몸이 훨씬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잠을 회복하는 겁니다. 중년 이후 다이어트에서 수면 문제 때문에 대사가 막혀버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낮에는 피곤한데 밤만 되면 정신이 또렷해지고 스마트폰 보다가 새벽 2시가 넘어 잠드는 분들 많으시죠. 아이 재우고 나서 혹은 퇴근 후 그 시간만이 유일한 4시간 같고 혼술 한잔 하고 싶고 휴대폰 보고 싶은 마음 워킹맘인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몸이 절전 모드라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그 무엇보다 잠입니다. 특히 밤 12시 전후부터 새벽 4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지방 연소와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부터 하셔야 할 실천 방법 알려드립니다. 카페인 되도록 끊어보세요.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오전 시간에 드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자제해주세요. 밤 10시 이후에는 집 조명을 어둡게 하고 휴대폰이나 TV 같은 미디어 노출을 줄여주세요. 그리고 11시 정도에는 누워서 휴식을 취하세요. 잠이 바로 안 오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에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몸을 쉬게 하는 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깨졌던 코티졸 리듬이 서서히 안정화되면서 멈췄던 신진대사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1단계와 2단계만 오늘부터 딱 2주 정도 집중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예민했던 추위와 더위가 조금씩 줄고 잠드는 게 편해지고 아침 피로감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3단계의 근육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에너지 저장소이자 혈당을 처리하고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는 핵심 조직입니다. 심지어 혈관, 세포벽,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들도 대부분 단백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신진대사를 지키는 것과 연결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탄수화물 섭취량은 줄이기 시작합니다. 단 처음부터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지 말고 한두 숟가락씩 양을 줄여가세요. 아침 탄수화물은 신체 리듬을 위해 소량은 꼭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항상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단백질을 먹는 것은 근육량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진대사를 올리는데요.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소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단백질은 먹은 열량의 약 20에서 30%를 소화 과정에서 다시 에너지로 사용하지만 탄수화물은 약 5에서 10%, 지방은 0에서 3% 정도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체 위주의 근력 운동을 매일 짧게 반복하는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몸 근육의 절반 가까이가 하체에 몰려있기 때문에 하체 근육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 대사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1단계와 2단계를 2주 동안 정말 집중해서 실천했는데도 피로가 전혀 줄지 않고 추웠다 더웠다 하고 잠이 푹 오지 않는다면 신진대사가 스스로 회복하기 너무 어려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역시 안 되는 몸이구나 좌절하지 말고 전문의에게 상담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혹은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틈틈이 한 분 한 분 고민에 답을 드릴게요. 오늘 중년 이후 안 빠지는 살의 진짜 원인, 신진대사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밤 11시에 불 끄고 푹 자서 몸을 안심시키고 내일 아침 가벼운 식사로 인슐린을 깨운 뒤에 딱 2주 뒤부터 단백질 챙기면서 하체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순서만 지켜주시면 멈춰버린 대사 스위치는 무조건 다시 켜집니다. 다이어트는 내 몸을 굶기고 괴롭히는 싸움이 아니라 내 몸을 달래고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아침 공복 식초물은 잘못 마시면 오히려 위장을 크게 버릴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대사 스위치를 안전하게 켜주는 올바른 식초물 복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뜨는 이 영상을 꼭 이어서 시청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한방 살빼봄 최보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